자, 이온 결합. 이온 결합. 144쪽. 집에서 듣고 와요? 일요일 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내용이 몇 개 없어. 내용이 별로 없어. 그게 119쪽하고 123쪽 나갔거든? 나머지는 문제풀이거든. 근데 문제를 지금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용기라고 먼저 나갑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 좀 문제풀이 좀 합시다. 승문제풀이. 자, 합시다. 자, 이온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합이에요. 맞죠? 결합이란 말이 인력이에요, 그렇죠? 인력이다. 자, 설탕과 소금의 전기 전도성. 자, 설탕과 소금의 전기 전도성 보니까 설탕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고체일 때 없다고 돼 있죠. 액체일 때도 없고 수용일 때도 없어요. 소금은 고체일 때 없지만 액체일 때 있죠. 수용형일 때 있고. 알았죠? 그래서 설탕과 소금은 전기 전도성이 설탕 같은 경우 아예 없지만 소금은 액체일 때 있고 수용일 때 있더라. 얘네들이 왜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봐봤더니 소금이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를 봤더니 소금은 이온으로 돼 있고,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수 있더라. 여기서부터 들어갑시다. 자, 지금 소금 NaCl에 대해서 NaCl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은 Na 플러스랑 C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쪽 가고 이게 이쪽 가더라. 그래서 뭐를 띠다 전기 전도성 띠더라. 전기 전도성 띠더라. 됐죠? 자, 그래서 전기분해를 갑시다. 자, 물질의 전류를 흘려 주어서 성분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전해질 수용액이나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해서 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은 뒤에서 배울 건데 그냥 하나 봅시다. 자,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는 걸 말하고요. 그러면 여기 Cl-가 전자를 잃어서 Cl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져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려면은 플러스 극에서 나타내야 돼.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당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Na가 돼요. 이거는 전자를 제공해준 마이너스 극에서 나타내요. 이렇게 얘처럼 전자를 얻는 걸 우리가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물어볼 거 있어요 혹시? 렌즈 좀 준비했어요 집에서.
한번 써보지 그래. 한번 써보는 것만 그죠? 막상 아예 첫 번째 하는 거랑 달라서 안 보이지? 네. 윤성이도 키가 크다. 요즘은 키가 크다 애들이. 160 안 하는데 오? 진짜? 엄청 커 보이는데? 신발 아 그래. 신발이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아 그렇게 안 크구나. 커 보이는데. 그렇게 안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커 보이는데. 진짜 그거밖에 안 돼? 160 안 돼? 네. 원래 여자들이 키가 더 커 보인대. 그런다. 짜자자잔. 자, 황산나트륨과 같이 전해질이 소량 녹아있는 물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자, 이게 H2O가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하고 줬더니 결론은 H2랑 O2가 만들어진다 이 결론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H2O는 그러니까 결합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합은 이것도 결합은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배웠다. 알았지? 유액전화 이런 걸 통해서 배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전기력 F는 KR제곱분의 Q1 이렇게 알았죠? 이때 한번 계산 좀 해볼까? 우리 별로 하고 싶잖아. 계산. 이때 R은 두 전화 사이 거리. 이때 Q1, Q2는 뭐 유효액 전화 혹은 전화. 요는 이제 뭐 전자. 맞지? 당연히 전기력은 인력일 수도 있고 천력일 수도 있고. 여기 잠깐 한번 봐봅시다. 마이너스 입자가 있고 플러스 입자 4가 있고 플러스 입자 2가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때까지가 2m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때까지를 1m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지.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고 맞지?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싸우겠다. 이걸 F1, F2로 하자. 누가 더 셀지 한번 구해보자. 맞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F1은 KR 제곱 2m, 4m의 제곱분의 맞지? Q1 플러스 4 Q2 마이너스 1. 이때 크기는 절대값이 알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고 그 다음에 F2는 KR 제곱분의 구줄거리 1의 제곱분의 이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절대값 하니까 얘는 4분의 4 얘는 2지. 누가 커요? 얘가 크네. 알았지? 거리가 플러스 4가 더 힘이 세 보이지만 거리가 뭐니까 힘이 더 적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알았죠? 이해갔죠? 그래서 이 전기력을 통해서 그러면 자, 전기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영향을 주고 그렇지?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영향을 주고 그 전자가 영향을 주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영향을 주고 그걸 정리한 게 앞단원에 했던 유액전화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전자를 당기는 힘을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자, 핵전화가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을 비금속성이라고 부르고, 외워야 돼. 비금속성이 제일 큰 물질이 플루오린, 산소, 질소다. 힘이 아니야. 이거 플루오린이야. 자, 야, 5분 마셨다. 자, 지금 집중이 안 된다. 5분 마셨다. 집중이 안 돼. 혹시 이거 가려요? 제가 올릴까? 짠. 깜짝 봅시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염화나트륨 용융액. 없죠. 안 보이니까. 염화나트륨을 녹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용융액이면은 자, NaCl이 액체 상태란 뜻이에요. 맞죠? 수용액이면은 NaCl이 수용액, 물하고 섞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 속에다가 NaCl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플러스 그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기체가 생성된다. 플러스 극에서는 아까 했던 거네. 그죠? 했던 거니까.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NaCl이 되는 경우가 있고, NaCl이 물에 섞이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진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도 아니었는데 NaCl이 됐다는 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된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었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이런 거는 반응 안 했다고 불러요. 반응 안 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가 떨어진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이온 결합과 전자.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이온 결합하여서 생성된 화합물이다.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에 전류가 흐르고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의 이동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를 할 수 있다. 화학 결합의 원리니 주기율표의 18쪽 원소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서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고 1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친구들. 이거 중요하다. 여기 잠깐 봅시다. 자, NH3는 1분자가 몇 원자로 돼 있나? 4원자로 돼 있어. 뜻이 H2는 1분자가 뭐로 돼 있어요? 2원자로 돼 있고, 헬륨 같은 경우는 1분자가 1원자로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원자 분자 물질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고,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쪽 전자가 알죠? 18쪽에 누구 있는가?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 최외곽 전자는 2개, 8개, 8개. 원자가 전자는 빵개. 총 전자는 2개, 10개, 18개. 맞죠? 이거를 요즘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 이거를 듀엣 규칙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화합결합과 옥텟 규칙 18조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따라서 옥텟 규칙은 이온 형성이나 공유결합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 잠깐 봐봅시다. 자, H2 같은 경우에 H가 플러스 일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오면은 이 친구가 총 전자수가 2개 되니까 누구랑 똑같다?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18조 원소랑 똑같아졌죠? 이게 됐죠? 그래서 이걸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Na 플러스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Na 플러스. 이 친구는 Na가 플러스가 되려면 바깥 전자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날아갔을 때 플러스니까 전자 8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이온의 형성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더라. 됐죠? 이온 결합. 이거 끊었다 얘. 영상 끊었다. 자, 이온 결합 봅시다. 148조. 이온 결합. 자, 이제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나 혹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여기 잠깐 봐봅시다. 만약에 1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고 2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되고, 알았죠? 13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이 되고, 알았죠? 16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17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됐죠? 이런 걸 우리는 이온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온. 그러면 이 이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전자 배치.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18쪽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 혹시 알지? 알지? 알아 몰라. 이거 18쪽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 몰라도 되는데 알고 있어? 네. 몰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리튬을 예로 봅시다. 리튬이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리튬이온은 전자가 두 개로. 리튬하고 리튬이온. 이거 누구랑 전자 배치 똑같아? 총 전자 두 개는 헬륨하고 전자 배치 똑같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플로린이 7개 가지고 있잖아요. 제외각 전자를. 플로린 이온이 되면 안쪽 전자가 2개, 바깥쪽 전자가 8개. 그래서 이 친구 누구랑 똑같은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 맞죠? 그래서 이온이 형성될 때는 18종 원소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하더라. 맞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봅시다. 양이온 형성. 자, 주기율표에서 1쪽, 2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음이온 형성. 주기율표에서 주로 16쪽,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온의 결합, 형성. 자, 이온 결합.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 대신 H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돼. H 같은 경우에 이거 일족 원소인데 여기에가 비금속이면은 이게 플러스 2를 띄지만은 이 두 개가 섞여서 HCl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고음결합이죠. 고음결합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H가 좀 까다롭게 나올 거예요. 굳이 또 하나 외울 거 있어. 그래서 H의 결합은 대부분이 공유결합이고 지금 이거 이온결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 기억에 나. ANH4Cl 같은 경우에 이온결합이야. 몇 분이야? 알았어? 저기 그 149쪽에 표 설명하고 좀만 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온결합의 형성에서 이온결합이 나타냈고요. 자,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표나 자, 그러면은 우선은 화학에서 에너지. 화학의 에너지. S가 이렇게 있으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 잠시 후. 이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야, 안 움직이죠. 이건 어떻게 되나? 서로 밀려나죠. 에너지 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위아래 중에 에너지가 A, B 중에 B가 더 많네. 자, 그래서 지금 B가 더 인력이 누가 큰가? 인력이 A가 크죠. A가 크죠. 청력은 누가 더 큰가? B가 크죠. 그래서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 청력에 비례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화도 그러면 인력이 커지면 에너지는 작아지고 청력이 커지면 에너지 커져요. 알았죠?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의 형성.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증가하지만 두 이온이 계속 접근하여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지므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개소리.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많은 개소리고. 자, 결론은 이게 뭐냐면, 자, Na 플러스 원장, 그러니까 원장번호 11번 플러스 11번짜리가 이렇게 있고 바깥 전자 있고 또 바깥 전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CL-가 원자번호 플러스 17번에 전자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있고 그 다음 전자가 있고 그러면 플러스끼리는 어떻게 된가? 원자핵끼리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원자핵끼리 청력 맞아. 플러스 2이온 마이너스 2이온 간은 어떻게 된다? 인력. 전자끼리는 어떻게 된다? 청력. 근데 전자끼리 청력은 너무 작아. 매우 작다.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 값이잖아. 플러스 값. 그럼 인력일까 청력일까 이거? 위가 청력을 의미하고 밑에는 그럼 뭘 의미할까? 인력을 의미해요. 마이너스 값이라서. 맞죠? 왜냐면 아까 청력이 에너지에 비례했으니까.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에너지라고 나왔죠. 그래서 위에 그려질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그려질게 청력이니까 청력이 누구예요? 원자핵간 청력. 원자핵간 청력. 밑에 그려질 거는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은 인력. 근데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청력. 알죠? 청력. 알았죠? 거리가 가까우면 F는 KR 제곱분의 Q원피트라 가정했을 때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 Q 전하량이 비례하니까 전하량이 큰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보다는 얘랑 곱한 게 훨씬 크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누가 우세해진다? 얘가 우세해져요. 그래서 둘이 더한 거. 뒤로 갈수록 얘가 우세해지니까 얘가 커. 그러면은
충분히 멀어지면은 거리가 영향을 주니까 이 전자랑 얘가 훨씬 가까워. 얘랑 얘 거리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인력이 최대네. 그래서 인력이 최대고 이때 결합이 형성돼요. 됐죠?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양이온, 음이온이 자,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고 됐죠? B. 양이온, 음이온 간 거리가 적절했을 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서 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그러면 인력이 가장 큰 이해됐죠? 인력이 가장 큰 자, 그곳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 사이의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 너무 커서 에너지가 커져서 불안정해진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C구간에서는 청력이 커지니까 C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책에 나왔다. C구간이면 너무 붙어있는 거예요. C구간은 알았죠? 오른쪽 그림 나왔죠? C구간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핵자간 반발력 때문에 다시 멀어져서 B구간에서 멈춰요. A구간에 됐을 때 서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돼요? B구간에서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구간이 그럼 뭐다? 이온 결합의 형성이다. 됐죠?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 이온 결합 물질은 단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여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쉽시다. 좀 더 합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여기 잠깐 봅시다. 자, 만약에 Mg랑 예를 들어 Cl-랑 만나요. 그러면 둘의 공배수가 몇인가? 2랑 1의 공배수는 2죠. 2로 잡고 Mg 플러스는 하나에 Cl-는 두 개가 돼서 MgCl2가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해볼까? Al3B라고 자, O2-가 이렇게 있으면은 공배수가 6이죠. 그러면 Al2, O3 이렇게 맞죠? 왜냐면 Al이 2개, O2가 3개. 자, 150쪽에는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결정의 부스러짐. 이온 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 이온의 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에서 같은 전원을 띤 이온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서진다.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으며 양이온과 음이온은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수화된다. 수화된단 말이 오른쪽 봐봐요. 왼쪽에 물에 녹아요.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아까 그거랑 똑같고. 물에 끓는 점, 녹는 점. 자, 여기 잠깐 봅시다.
NAF랑 NaCl 봐봅시다. NAF랑 NaCl. 자, 근데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F 힘은 KR제곱분의 Q1Q2인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둘의 차이가 없고, 자, 그럼 이게 색감 거리는 이게 껍질이 몇 쪽인가? 3주기.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 여기 3주기. 그러니까 거리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커버리면 힘은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결합력이가 더 작아요. 그러면 녹는 점은 결합력이 클수록 잘 안 녹아. 거꾸로 녹는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녹는 점은 얘가 커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자, 이게 결합력이죠. 힘이 결합력이고 결합력이 크면은 잘 안 녹아. 그러면 잘 안 녹아요. 녹는다는 개념은 흩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잘 안 흩어져요. 잘 안 녹아요. 녹이려면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녹는 온도가 높아요. 녹는 점이 자, 그 다음에 NAF랑 그 다음에 MgO랑 이 친구 3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 주기가 똑같은데 이 친구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들이 곱히다 얘는 1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이때 결합력이 누가 더 크다? 결합력이 얘가 더 거의 대충 몇 배나 거의 4배나 크다. 맞죠? 대충 4배나 커. 그러고 보니까 NAF랑 MgO랑 대충 어때? 녹는 점이 거의 3배 가까이 크죠 지금 보니까. 그죠? 아, 그래서 대충 맞나 보네. 이해됐죠? 대충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왼쪽에 나왔네. 쿨롱의 법칙 나왔죠? 그래서 화학에서 쿨롱의 법칙, 전기력 법칙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외우고 정리가 됩니다. 맞죠?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잘 참고해서 봅시다.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아, 숙제로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숙제로 9장은 해봅시다. 9장은. 자, 153부터 156까지.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던 갑시다. 하고 몇 분 됐어요? 혹시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분. 우리 진도 나가지 말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몇 분 풀 거냐면 158쪽 풀 거예요. 158쪽. 158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5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짠. 1번. 자, NaCl과 설탕을 구별할 수 있는 실험만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로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둘 다 없죠. 용융의 상태에서는 구별할 수 있죠. 그죠? NaCl과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생명의 상태에서도 NaCl만 전기전도성이 있어서 답이 몇 번? 5번 정답.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NaOH를 녹인 애가 있는데 나는 H2네. 자, 가에서 B는 그러면 B가 O네요. 그죠? O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맞았네. 그럼 맞았고. 니은이 나는 플러스 극에 자 플러스 극이면은 O2 마이너스를 땡겨와서 O2가 발생해야 돼. O2가 발생해.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H 플러스랑 O2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가 다가간 다음에 H2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O2 마이너스가 다가간 다음에 O2가 발생해요. 맞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 극에서는 O2가 발생합니다. B가 O죠. O2가 발생해요. 이게 맞았고, 디귿. 자, 나에서 NaOH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그죠? NaOH는 NA가 금속, 얘들이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네요. 금속과 비금속 합치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자, 3번으로 갑시다. 고체 X에 전극을 연결하였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영육에게 전극을 연결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화물 맞네. 자, 화물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화물이 맞고 이온 결합 물질, 이온도 맞고 분자는 아니죠. 분자는 공유 결합 물질이어야 되죠. 답은 3번. 자, 4번. B에서 화학결합이 형성되죠. 그죠? 기억 맞았네. 기억 외우나요? 니은 C에서는 반발력이 더 크죠. 틀렸네. 그죠? C에서는 반발력이 더 크고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합은 B에서가 제일 작죠.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맞죠? 답은 그럼 얼마예요? 기억 디귿 3번. 자, 오른쪽에 159쪽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질문 있어요? 질문? A, B와 C, D를 각각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온 사이의 거리는 A, B가 C, D보다 크다. 거리를 보자고. 거리를 보니까 누가 더 큰가? A, B가 더 크죠? A, B가 껍질이 더 많죠? 그래서 A, B가 크다 했으니까 또 맞았고. 녹는 점은 근데 문제가 CD가 2 곱하기 2잖아. 그지? 2 곱하기 2였을 때 어때? 녹는 점이 높았죠? 그죠? 그래서 CD가 크다. 맞았네. 디귿. 화합물은 B, 2D, B2D, B2D일 때 우선 B가 음이온이니까 비금속이네. D는 비금속이네. 비금속이니까 이거 이온 결합 아니야. 그지? 이온 결합이려면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야 되네. 답이 그러면 3번이고요. 자, 6번. A부터 D까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거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원자 번호가 그러면 각각 8, 9, 11, 12.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면 O2- F- Na 플러스 Mg 플러스. 그랬을 때 가장 큰 친구는 O2-. 그죠? 왜 우리 기억난가? F는 K R제곱분의 K1 Q2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껍질수인데 껍질수가 두 개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껍질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플러스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온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면 이온이 작아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커질수록 전자를 더 세게 당기고 그러면 전자가 더 세게 당기면 가까워지네.
자, 그래서 플러스가 큰 친구를 찾아보자. 플러스가 큰 친구. 얘는 MG, NA, 플로리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되죠. 이 친구가 크면 더 세게 당기니까 크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자, 그래서 더 세게 끌어당겨야 되니까 얘가 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네. 이제 요거만 풉시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군가? D가 그럼 누구고? 산소고. 그 다음에 C는 플로린. 자, B는 나트륨. A는 MG, 마그네슘. A와 B는 금속입니다. 전기 운송도는 그러면 플로린이 제일 커야 돼요. 플로린이 누가 C인가? 네, 크고. BC의 결합은 1대1이네. 맞네. 그죠? 왜냐면 BC가 F-NA 플러스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50이고 갑시다. 답 몇 번이에요? 답 그럼 5번.